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아이들의 뇌 발달 과정 또 성인이 됐을 때까지 뇌가 어떻게 발달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2년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유튜브에 다 담을 생각이에요. 지금 너무 많은 조기 교육이 나오고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거짓된 내용으로 여러 가지 사탕 발림을 해서 자기네 교육을 굉장히 창의성이 좋고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런 식으로 너무 과대 포장을 해서 아이들에게 조기 교육을 해요. 그 업체들도 문제지만은 어쨌든 간에 초이스하는 거는 부모님의 역할이에요. 부모님이 모르면은 당하게 되고 결국은 아이가 컸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원망할 사람이 없어요. 왜? 아무리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 사기를 모르면은 그게 잘못된 건지 모르고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선택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조기 교육 업체도 마찬가지 아이가 잘못되든 잘 되든 간에 책임을 안 져요. 만약에 그 조기 교육 업체가 정상적이어서 아이가 제대로 커가지고 의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판사가 됐다. 이 부모는 이 조기 교육 업체에 10원 한 푼 추가로 주는 게 없어요. 조기 교육 업체는 이 아이가 잘 됐다고 받는 것도 없고요. 이 아이가 잘못됐다고 책임질 의향도 없는 거예요. 그 전적인 몫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유아 교육에서 뇌 발달 과정이니 우뇌니 좌뇌니 각각 뇌에 대한 어떤 학습 방식이 옳은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목적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저밖에 없을 거예요. 이것을 하는 목적이 한 명이라도 잘못된 교육으로 아이가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구독자도 적고 보는 사람도 적지만은 이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는 목적이 한 명의 아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한다고 저한테 도움되는 건 없어요. 저한테 10원 한 푼 들어오는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강의를 들음으로 정확한 교육을 하다 보면은 우리 아이가 최소한 지금 있는 이런 교육에 의해서 나빠지는 거는 막을 수는 있는 거예요. 제 강의대로 한다고 아이가 서울대 가지는 않아요. 스카이대 가지는 않아요. 대학교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은 최소한 아이가 정신질환이 걸리지 않고 성인이 됐을 때 인성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성인이 되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나쁜 성인이 되는 것은 막을 수가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잘못된 교육 하나만으로 아이가 굉장한 정신질환이 걸리고 조기 우울증이 걸리고 일탈하고 나쁜 길로 빠져요. 이런 조기 교육으로 인해서 아이가 그런 현상이 발생돼요. 근데 그거를 증명하는 내용이 없어요. 인과관계를 따질 수도 없어요. 하지만은 이런 뇌 교육 발달 과정, 제가 하는 좌뇌, 우뇌 강의 이런 거를 듣다 보면은 최소한 그 이유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은 이 뇌라는 거, 뇌의 발달 과정은 전 세계 아이들이 다 똑같아요. 다만 다른 거는 각 나라의 문화와 경제 또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각 나라별로 발달하는 그 약간의 연도차는 있어요. 교육 선진국에서는 우뇌가 만 7세까지 발달하지만은 우리나라 같이 이런 조기 문화가 많이 발달된 나라들은 만 7세가 아니라 우리나라 나이로 약 7세, 빠르게는 6세면 우뇌가 다친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는 있어요. 또 후진국 같은 경우는 이 교육 문화가 굉장히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런 가정 환경도 굉장히 안 좋고 교육 문화도 굉장히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똑같은 뇌를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경계성 지능이 걸릴 확률이 태반이에요. 이런 것들이 달라요. 또 이 부모의 IQ의 기본적인 거를 아이가 갖고 태어나는데 이런 교육 후진국 같은 경우는 부모들도 IQ가 낮기 때문에 그 밑에 나오는 자식들도 IQ가 낮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서민들이 IQ 수치가 내려가고 범죄율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은 IQ가 낮던 높던 상관없이 기본적인 뇌 발달 과정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미국이라고 다르게
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라고 또 다르게 크는 건 아니에요.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싱가포르든 필리핀이든 태국이든 모든 나라 아이들이 똑같은 뇌 발달 과정을 걸치는데, 이 발달 과정을 걸치는 이 사이에 어떤 교육이 들어갔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교육을 했나, 해야 되는데 안 하거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거나, 또 부모가 하나거나, 아니면은 고아원에서 태어났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또 아이가 하나였던지 둘이었다든지, 아이가 뭐 한 7, 8명이 된다든지, 또 장남이든 차남이든 막내든 이런 거에 따라서 아이의 IQ 발달 수치와 지능의 발달 수치, 스트레스 강도,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크면서 IQ 수치가 올라가는 아이들도 있고 오히려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또 남자아이, 여자아이에 따라서 또 교육 방식이 달라요.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간에 마찬가지 뇌의 발달 과정은 똑같아요. 그런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다른 점은 이런 발달하는 뇌 자체가 조금은 다르게 태어나요. 남자아이들은 수리 쪽으로 좀 강하게 태어나고, 여자아이들은 언어 쪽으로 좀 강하게 태어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만 좀 다를 뿐이지 기본적으로 뇌의 발달 과정은 똑같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지금 낮이라 좀 잘 안 보일 거예요. 야, 그런 거 이거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뇌 그림 때문에 갖다 붙인 거니까 알고 계시고요. 자,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아 교육을 하다 보면은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만 24개월, 만 36개월, 만 60개월, 초등 입학 전, 초등 입학 후, 4, 5학년, 중학교 입학 이후, 중2, 이것을 제일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아까 말한 그 나이대, 그게 뇌의 발달이 한 번씩 과도기가 오는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아, 그때 되면 애들이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왜 바뀌지? 문제가 뭐지? 그런 거는 알고는 있는데 왜 바뀌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런 아동 심리학자들이 왜 그거를 강조를 하는지, 왜 그 시점을 얘기를 하는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일반 아동 심리학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건 모르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병원에서 일하시는 의사분들, 소아 전문의 같은 분들은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얘기할 시간이 부족해요. 이때는 뭐 우뇌가 발달하고 자뇌가 발달해서 뭐 이렇게 된다, 그럴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상담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 시간조차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걸 굳이 얘기를 안 해주고, 뭐 36개월 이후에 뭘 해라, 36개월 이전에는 뭘 해라,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런 건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거 있고, 웩슬러 지능 검사도 해야 되는 나이대가 있어요. 뭐 어렸을 때 굳이 한다고 어렸을 때 있던 IQ가 평생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래 해야 되는 나이대가 있는데, 뭐 웩슬러 지능 검사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쪽이 좌뇌예요. 이쪽이 우뇌예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약 24개월 동안 좌뇌와 우뇌에 여러 개의 세포들이 있는데, 이 세포들 간에 이 연결하는 이 뉴런들이 있고, 그 신호들을 연결하는 시냅스 신호가 있어요. 이 시냅스 신호에 전기선에 피복을 씌우는 작업을 하는 게 약 24개월 동안 해요. 이 24개월 동안 더 빠른 신호 전달 체계를 할 수 있도록 24개월 동안 작업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환경이나 주변 환경, 또 부모 막 이런 것들을 아이가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필요 없는 것들을 또 다 제거하는 그런 작업도 해요. 그래서 24개월 동안 뇌의 전반적인 지능을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약 2년간 발달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이때는 아이한테 절대 조기 교육을 해주면 안 돼요. 조기 교육이 뭐가 있냐?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한글을 읽게 하고, 영어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특히 아이 태교한다고 엄마 배에다 대고 뭐 영어 교육한다고 그 계속 들려주고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 24개월 이내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이 지능 낮추고 싶으시면 하셔도 돼요. 지능을 한 12에서 20 이하로 낮추고 싶으시면은 해도 되는 게, 아이 한글 읽히세요. 조기 영어 시키세요.
한글 배우자마자 바로 영어 시키세요. 막 16개월, 막 17개월 그때 막 시작하시면은 아이 지능이 오히려 더 떨어져요. 그때 많이 시키시면은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또 만 24개월까지 아이한테 폭력 행사 하지 마세요. 나쁜 말 쓰지 마시고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24개월까지 아이의 전체적인 지능이 발달되고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아이가 발달을 시작을 하는데 24개월 전에 아이한테 학대가 들어갔을 때 이때부터는 제대로 성장하지도 못한 지능을 가지고 발달을 시작을 해요. 아이가 IQ가 120까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24개월 이전에 이런 조기 교육이나 이 조기 교육도 아이 학대예요. 정서적 학대예요. 조기 교육이나 또 여러 가지 교육들, 또 정서적 불안, 가정의 불화, 아이의 육체적인 학대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IQ가 약 적게는 10%에서 20% 깎인 상태에서 발달을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24개월 이전에 뭐가 있냐? 자, 언어. 여기 보면은 언어의 측두엽에 보면은 브로카 영역하고 베르니케 영역이 있어요. 24개월까지는 이 베르니케 영역이 활성화가 되면서 아이의 발음을 담당하게 해요. 근데 조기 교육 업체에서는 아이 24개월 이전, 36개월 이전에 하면은 아이 발음이 굉장히 좋으니까 그때 영어 시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가 원어민처럼 발음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아두셔야 될 게 36개월 이전에 아이한테 영어를 시키게 되면 영어 발음은 좋아져요. 근데 반대로 한국어 발음이 나빠져요. 발음, 초창기에 배우는 발음이 그 아이의 모국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국어 발음을 두 개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어요. 하나. 이 아이가 한국에서 살 거면 한국어 발음이 좋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음이 완성되는 그때까지 아이한테 절대 제2외국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최소 36개월 이전에. 그래서 36개월까지는 절대 외국어 시키지 마시고 한국어에 올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베르니케 영역이 한번 봤더니 24개월까지 아마 발음 담당하면서 이 구강 구조가 한국어에 맞게 구강 구조가 바뀌어요. 혀부터 해가지고 안에 있는 구조가 한국어에 맞게 바뀌는데 이때 영어를 시키면 영어에 맞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한국어가 어려워져요. 제일 어려운 게 어른이 돼서 또 어려운 거고 R 발음과 L 발음 이게 제일 어려워요. 발음을 굴리고 L 발음처럼 그냥 리을 발음하는 거.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발음으로 아이를 키우면은 한국어에 대한 R 발음과 L 발음을 헷갈려요. 마찬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 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에 올인을 하셔야 되고 자, 이 베르니케 영역이 활성화가 된 다음에 24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다시 브로카 영역이 활성화가 돼요. 이때부터는 뭘 담당하냐? 소풍 언어 담당을 해요. 그래서 단어, 무한 흡수를 해요. 부모랑 얘기를 하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유치원에 가면서 어린이집에 가면서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부모랑과의 대화를 들으면서 또 다른 사람 간의 대화를 들으면서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단어들을 흡수하고 부모님이 읽어주는 책을 들으면서 단어를 흡수를 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이 앞에서 나쁜 얘기, 부부싸움, 아이한테 흉을 보는 얘기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TV에서 하는 이상한 것들 따라하거나 또 안 좋은 말을 하거나 어른들 쓰는 말을 너무 하거나 이랬을 때는 아이들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고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곳은 모국어를 한 양동이에 담는 작업을 해요. 이때는 외국어를 가르치든 한국어를 가르치든 한 양동이에 담겨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한 양동이에 담겨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걸 보면은 0에서 48개월까지 수초화 작업이라고 하고 모국어 발음을 담당한다고 했는데 48개월 아니고 24개월이에요. 24개월. 자, 24개월까지 수초화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능 발달을 하고 모국어 발음을 담당해요. 이때는 절대 외국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외국어 들어가면은 아이 지능이 낮아져요. 그리고 24에서 36개월까지 아이의 사회성 기본을 배워요. 그래서 기본적인 예절을 배우는데 이때 아이가 귀엽다고 예쁘다고 너무 과잉보호를 해주면은 아이의 그 버릇이 계속하게 돼요. 그리고 약 36개월까지 아이는 개인주의예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36개월이 지나서 슬슬
아이는 우리 거라는 걸 배워요. 그러면서 이거는 내 거, 이거는 공용으로 쓰는 거, 이거는 아빠 거, 이거는 엄마 거. 이걸 배운단 말이야. 36개월 이후에. 그런데 이 36개월 이후에 언어의 읽기, 쓰기 또는 수리에 있는 연산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이가 좌뇌를 자극을 하게 되면서 이 아이가 이 개인주의 성향이 그대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회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져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고집이 세고 자기 논리만 강하고 자기 합리화가 심해져요. 이 아이가 갑자기 왜 이러지가 아니에요. 36개월 전후로부터 이런 아이한테 읽기, 쓰기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아이 스스로 읽은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부모의 입김이 의해가지고 그런 조건을 마련해줘서 아이가 읽게끔 만들었을 때, 이때는 부모에 의해서 아이가 언어가 터졌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수리, 아이가 갑자기 덧셈 뺄셈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봤던지 부모가 그렇게 유도를 했던지 그랬을 때 아이가 덧셈 뺄셈을 하는데, 아이가 그냥 하면 냅두면 돼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 아이 덧셈 뺄셈 하네, 아이가 읽기 쓰기 하네, 그 다음부터 무한 교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36개월부터. 그러면은 아이가 좌뇌가 커지면서 우뇌가 발달을 안 해요. 그러면서 이 좌뇌가 터지면서, 좌뇌는 조금 개인주의, 이기주의 성향이 굉장히 많고요. 우뇌는 이 사회와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사회성을 위주로 해요. 근데 이 좌뇌가 터져버리면은 이 3살 때까지 가지고 있던 이 개인주의 성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아이가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까 24개월까지 수초화 작업을 끝난 다음부터 약 만 7세 때까지, 그러니까는 외국 나이 기준으로 만 7세 때까지 우뇌가 성장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학교 교육 자체가 8살에 들어가기 때문에 만 7세면은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만 7세까지 우뇌가 성장한다고 아이한테 한글 이런 걸 안 가르치다 보면 학교 가서 기억 니은을 배워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현재 부모들이, 그 전 세대 부모들이 만든 이런 문화 때문에 학교 가서 기억 니은을 배우면은 늦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교육을 할 때 최소 우리나라 나이로 7살 때 어쩔 수 없이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8살 때 기억 니은 배우라고 그러면은 제가 그 말에 대한 책임은 못 지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나이로, 그러니까 생일이 12월생이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학교 들어가기 1년 전에는 이 내발달 과정과 상관없이 아이의 한글과 기본적인 연산은 시키게 해요. 그래야 학교 가서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월생 같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손해보는 게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나이로 약 6세에서 좀 늦으면은 약 7세 때까지 우뇌가 성장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회. 실질적으로 우뇌는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냥 놔두고 자유롭게 키운 애들은 8살까지 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조기 교육이 들어가는 순간 이 에너지 부분이 이쪽으로도 들어가요. 그래서 우뇌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좌뇌를 많이 성장시킨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뇌가 성장 비율에 비해서 우뇌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좌뇌가 유아 시기 많은 조기 교육, 특히 언어 조기 교육, 조기 영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이들이 우뇌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고 매일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우뇌는 성장이 낮아져서 우뇌의 생각과 상상, 그 외의 비전이나 혼자 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고 이 아이는 로봇처럼 키우게 돼요. 부모의 지시 없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부모가 계획을 세워주지 않으면은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부모의 하는 말에 토를 달지 않아요. 겉에서 보면은 말 잘 듣는 아이이고 부모의 선호하는 그런 아이 스타일인데, 이거는 유아 시기일 때뿐이에요. 그래 놓고서는 학교에 가면은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왜 네 혼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냐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렇게 키워놓고서는, 아이 혼자 할 수 없게끔 키워놓고서는 왜 혼자서 못하냐고 그러면은 아이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못하게끔 키워놨잖아. 말 잘 듣는 아이를 키워놨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도 커서 초등학교가 넘어가도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수동적으로 움직여요. 부모가 학원 보내면 거기 가고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게 4학년이 넘고 어려워지면서 아이 스스로 멘붕이 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조기교육 업체에서는 모든 아이가 똑똑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무조건 시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수동적으로 키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이 아이들이 다 똑똑한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아이들도 있고 또 IQ가 낮은 아이들도 있어요. 또 우뇌형 아이가 있을 수 있고요. 좌뇌형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뇌형 아이들을 그렇게 강제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학교에 가게 되면은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맞지가 않아 스트레스가 걸리면은 이 아이들은 ADHD가 걸릴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후천성으로 부모에 의해 만들어진 정신질환이 되는 거예요. 자, 좌뇌형 아이들. 부모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요. 그러다가 겉으로 보면은 성장 속도가 있어 보여.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게 좌뇌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하면서 뭐가 생겨요? 개인적인 판단 능력이 생기고 논리력이 증가가 돼요. 그러면은 부모가 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항을 하게 돼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너 왜 힘들게 해야 되지? 이걸 해서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게 뭐지? 엄마는 왜 나한테 이렇게 많이 시키지? 나는 이게 따라갈 능력이 안 되는데. 그리고 못하면은 학교 다니기 전에는 엄마가 칭찬을 했는데 학교 간 이후부터 나를 혼내기 시작하네? 애들이 불만이 쌓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좌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이 지나면은 조기 우울증이 걸려요. 그리고 그것도 버티긴 버텼는데 초등학교 4학년 되면은 레벨이 안 되는 아이들, 뭐 IQ가 한 1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뭐 80대도 있을 거고 80에서 100 사이 되는 아이들이 조기 교육할 때는 눈으로 보였지만은 학교 가면은 못 쫓아가요. 왜? 우뇌가 발달을 안 해서 문장 이해가 안 돼.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아이들이 4학년 때부터 어려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엄마가 시킨 대로 하지만은 맞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4학년 때부터 성적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는 아이가 사회성의 기본이 되면서 우리라는 개념을 갖게 돼요. 우리라는 개념. 그리고 아이가 좌뇌가 만약에 조기 교육으로 커졌을 때는 나 중심적으로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존심만 커져요. 우리라는 개념을 갖고 사회성이 잘 된 아이들은 이런 공부보다는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의 만족감을 느끼면서 자존감이 커져요. 자존감이 떨어지고 아이가 자존심만 커지면 아이가 경쟁의식에 살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살게 돼요. 부모가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아이는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살게 돼요. 경쟁 속에서 살게 돼요. 모두 다 똑같은 공부를 하는 곳에서 아이가 1등을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이런 사회 구조 속에 이 아이를 떠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뇌는 자기만의 여러 재능을 다 펼칠 수가 있어요. 왜? 많지가 않거든. 거기서 특출나게 다른 부분만 하면은 내가 먹고 살 길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못하는데 나 혼자 잘해. 그러면은 그걸로 자기만의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7세가 될 때까지 우뇌가 성장을 하는데 원래 뇌과학적으로는 만 7세인데 우리나라는 7세까지 발달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초등 입학 후예요. 초등 입학 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좌뇌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논리력이 올라가고요. 또 그다음부터 혼자 스스로 독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은 아이가 웬만큼 쓰기가 가능해요. 근데 유아 시기 때 쓰는 그 큰 글씨는 쓰기가 아니라 그리기예요. 그리고 아이들 그 그림 일기장에 깍두기 공책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쓰기 시작할 때부터 아이를 쓰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 들어가면은 그거보다 더 작은 글씨를 쓸 수 있는 쓰기에 관련된 뇌가 커지기 시작을 하고 초등학교 2학년이 넘으면은 아이가 이 순서대로 쓰는 그 뇌가 발달이 돼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 아이들한테 강제적으로 아이 쓰는 획순서 그거 가르칠 필요 없어요. 초등학교 2학년 되면 알아서 돼요. 초등학교 이전에 아이한테 쓰기 순서를 강요하는 이런 부모들은 쓰기 강박증이 있는 부모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자체가 조금 정신적으로 강박증 증세가 있으신 분인데 이거를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푸는 행위예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유튜브에 댓글 달 때 내용의 본질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맞춤법이 뭐가 틀렸는지 그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강박증을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푸는 이런 행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언어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있는데 이때 요 브로카 영역에서 받은 이 양동이를 몽땅 좌뇌의 언어 능력으로 몽땅 이관을 시키고 이거를 모국어라고 인식을 하는데 자
6세, 7세 때까지 영어를 더 많이 시켰어. 모국어를 덜 시켰어. 그러면 이 영역이 뭐가 돼요? 모국어를 영어라고 인식을 해요. 부모들이 원하는 거죠. 특히 강남권 부모들이 원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가 한국어를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때부터 배우는 한국어는 이 브로카 영역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뇌의 각 곳에 퍼지면서 배우게 돼요. 자, 이때는 한 곳에서 배웠기 때문에 모국어가 집중 공략해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7세가 넘어서부터는 이 베르니키 영역이 활성화가 되면서요, 이때부터는 이 브로카 영역에서는 모국어만 남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배우는 이 한국어를 제2외국어라고 인식을 하면서 뇌에 여러 군데에 담게 돼요. 한 곳에 담기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국어라고 이 브로카 영역에 있는 게 다시 들어가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 영어를 그다음부터 안 쓰게 되는 데가 있어요. 왜? 서울 같은 데는 이런 초등학교 가서도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 근데 이거를 유사 흉내낸 이 위성도시나 지방 이런 데는 학교에 가면서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영어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조기 영어를 많이 했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이 브로카 영역이 얼마나 무서운 영역이냐면은 이 모국어라고 인식했던 부분도 안 쓰게 되면은 다 퍼내요. 안 쓰네 그러면서 기존에 배웠던 거를 다 퍼내게 돼 있어. 그러면은 나중에 이 영어를 안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빈 깡통이 돼 버려요. 그러면은 자, 잘 보세요. 어렸을 때 영어를 먼저 가르쳤어. 발음도 좋아. 근데 한국어가 발음이 안 좋아졌어. 그 다음부터 3살 때부터 담을 수 있는 이 언어 영역에 영어를 막 집어넣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어가 애가 안 돼. 근데 6살 때부터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7살 되면 열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부터 8살 넘어서부터 이제 막 한국어 들어오는 거는 이 브로카 영역은 이미 여기 이관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모국어로 담기는 게 아니야. 이런 데 담겨요. 이 영어를 모국어라고 애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영어만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에요. 여기는 한국어는 들어올 수가 없어. 이 브로카 영역에. 그래서 아이가 6살 이후에 한국어를 배우면은 학교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서 한국어를 읽고 한국어를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모든 시험 문제가 다 한국어로 나오잖아. 그러면은 한국어를 읽고 한국어를 이해를 해야 돼. 운해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조기교육을 그렇게 시키면서 운해는 이미 운해 증후군이 걸려가지고 운해가 발달을 안 한 상태예요. 아이 혼자 생각할 수도 없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이 베르니키 영역이 다시 활성화가 되기는 하는데,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나와도 이해를 못해서 못 푸는 거예요. 근데 1학년 때는 미리 그나마 배우고 갔잖아. 대충 그냥 숫자 보고 뭐 보고 대충 풀 수가 있어요. 근데 2학년이 넘어가고 3학년이 넘어가고 한국어는 계속 배우는데, 한국어는 이 한쪽 언어의 이 브로카 영역에 담겨야 되는데 거기에 담기지 않고 뇌의 각 곳에다 당기기 때문에 이게 취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릴 확률도 많아. 제2외국어도 한참 안 쓰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모국어만큼은 아니지. 모국어는 잊어버리려고 그러면은 외국 생활을, 한국인이 없는 외국 생활을 거기서 막 10년, 15년 정도 했을 때 어렴풋이라도 그래도 기억이 나. 한국어가. 근데 이 외국어, 제2외국어로 배운 부분은 단 4년, 5년만 안 써도 머릿속에서 확 날아가요. 휘발성으로. 근데 이 휘발성으로 배우는 이런 거를 오히려 한국어로 저장을 시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6살, 7살 이전에 과도한 제2외국어 사용은 이 한국어 하는데도 아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한국어에 대한 이런 언어 이해도도 떨어져요. 그리고 모국어가 영어가 됐을 때 영어의 표현법도 문제가 돼요. 영어의 표현법이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한국어도 단순하게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는 아름다, 뭐 노랗다 이런 것들 표현할 때도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잖아. 뭐 푸르르다, 아름답다, 새파랗다, 노랑도 노랗다, 노란, 누렇다, 누리끼리하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영어는 옐로우 하나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언어 표현 방식도 굉장히 단순해지고, 영어가 모국어로 된 아이들, 그러니까는 24개월부터 48개월 사이에 영어 무한 교육을 시켰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한국어 표현도 굉장히 단순해지고 아이가 언어 표현도 제대로 못해요. 학교 가면은 문제를 읽고 해석하는 게 어려워지고, 초등학교 4학년이 넘어가면은 국어 문제 풀 때 문제가 생기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엄마들은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아이가 부족해서 그렇다, 아이 문제다라고 합리화를 하고 이 아이를 가르치는
학원이나 또 공부방이나 이런 데를 원망을 하게 되고, 어쨌든 아이가 사회성도 나쁘고 성적도 안 오르기 때문에 이런 엄마들이 창피하기 때문에 도망을 가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든지 아이를 조기 유학을 보내게 돼요. 이 패턴이에요. 그래서 4학년 되면은 주변에 그렇게 자랑하던 엄마들이 사라지는 이유가 다 도망가서 없어요. 자, 그래서 뭐 5, 6학년 버티더라도 중학교 가서 또 문제되는 경향도 있죠. 중학교 가서 어렸을 때는 굉장히 잘해 보였는데 중학교 가서 못 쫓아와가지고 오히려 8살 때부터 놀다가 8살부터 한 애한테 따라잡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초등 입학 이후 자녀가 성장하는데, 자녀가 아까 얘기한 이 언어 능력 오르고요. 이 두정엽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한 7살 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해서 최고로 성장을 막 하기 시작하는 게 초등학교 2학년부터예요. 그래서 2학년부터 조금씩 어려워지는 수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공간 감각 능력도 올리기 때문에 한 3학년, 2학년부터 3학년 사이에 도용도 들어가고 입체 도용도 들어가서 해도 아이가 할 수가 있는데, 단 여자아이들은 이런 공간 감각 능력이 떨어져요. 대신 이 언어 능력은 여자아이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말도 빨리 배우고 말도 조리있게 잘하고 말도 많이 하고 말빨로 지지가 않는 게 이 언어 능력 때문에 굉장히 좋고, 좌뇌와 우뇌 사이에 뇌량이라는 연결고리에 언어에 관련된 이 뇌의 신호가 남자 아이들보다 20% 더 많아요.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뇌의 크기가 남자보다 약간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뇌의 구조는 똑같고 신호 방식도 똑같은데 뇌가 더 작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리가 더 작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더 빠릿빠릿한 운동들을 할 수가 있는 이유예요. 자, 그리고 이 열정에 관련된 게 좌뇌와 우뇌 두 개 다 섞여 있어요. 이 열정은요, 우뇌를 발달시킨 아이들 같은 경우 6세, 7세 때까지 이런 아이들은 우뇌에 있는 열정은 뭐냐면은 우뇌 집중력을 얘기를 해서 예술 활동을 할 때 아이가 끓는 열정이에요. 그래서 이 예술 활동을 하는 만들기나 그리기나 음악이나 또 어떤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이런 거를 할 때 아이가 앉은 자리에서 2시간, 3시간 안 움직이고 자기 좋아하는 거 하는 이런 과제 집착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통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2시간에서 4시간, 길게는 6시간까지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 또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할 때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운의 집중력이에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할 때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자, 좌뇌에도 이 열정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열정 부분은 뭐냐면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이때부터 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원래는 6살, 7살 이전에 아이가 책상머리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얘를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우뇌를 발달 안 시키면 돼요. 24개월 이전부터 아이 조기 교육해가지고 강제로 좌뇌를 활성화시키면요, 우뇌에 있는 열정 능력이 없어지면서 좌뇌에 있는 열정 능력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지금 대치동이나 이런 강남권 이런 데서 시키는 이런 아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이걸 키우는 방법이 뭐냐? 아이의 우뇌를 발달을 안 시키면 돼요. 아이 혼자 그리기, 만들기 이런 거 관심 없게 하고 무조건 책만 보게 하고, 이런 언어 교육 빨리 하고 수리 교육 빨리 하고 매일 앉아서 책만 읽게 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무조건 시키면 시킨 대로 하게끔만 그렇게만 하게 하면은 아이의 우뇌의 열정 능력이 없어지면서 다른 거에 대한 관심도를 떨구고 공부만 하게 할 수 있어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그렇구나 하고 또 그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우뇌 증후군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학교에 가게 되는 그 순간부터, 아니면은 빠르게는 6살에서 7살 이후부터 아이의 정신질환이 걸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런 아이들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도 생겨요. 학교를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때부터는 아이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게 해야 되고, 또 말 그대로 수리와 연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말빨이 그때부터 좀 좋아지고요. 또 어떤 거를 할 때 공부를 하더라도 뭐부터 해야 되고 이런 계획이나 작업 진행 같은 걸 할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분석과 판단력이 늘어나요.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유아 시기에 했던 것처럼 아이를 그대로 시키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아이가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성을 느끼게 되면서 아이가 불만을 터뜨리게 되고 아이가 일탈을 할 가능성도 많고, 이때 아이한테 애정을 쏟지 않고 뭐라고만 하게
하다 보면은 아이가 조기 사춘기가 오면서 100% 일탈을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은 유아 시기처럼 하면 안 돼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그거에 맞는 아이의 육아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부모님들은 학교에 들어가면 네가 알아서 해라고 얘기를 하고 교육이 끝난지 알아요. 그런데 이 자네가 언제까지 성장하냐? 초등학교 5학년 때가 성장하면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어렸을 때 이런 우뇌를 발달시키느라고 열심히 뭐 놀러도 가고 키즈 카페도 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들 학교에 들어가면 엄마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어머니들 직장부터 알아봐요. 애들 학교 가니까는 일 다녀야지. 그러면서 학원이나 공부바 이런 데 따두고 방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직장을 구하셔도 되는데 초등학교 3학년에 구하세요. 초등학교 1, 2학년까지는 아이의 학교 정도도 봐줘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정리정돈이니 그다음에 체계성이니 계획을 세우는 거니 또 아이들의 학습 습관 이런 것들을 부모랑 같이 하면서 그거를 맞춰줘야 돼요. 2학년 때까지 습관화를 들여놓은 다음에 아이가 습관화가 돼 있다 하면은 그때 슬슬 직장을 구하셔야 돼요. 애들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직장 구하면은 애들 자네도 망가져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뭐 4학년에서 5학년 사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사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뭐냐? 이 뇌가 큰 변화가 초등학교 입학 이후 한 번 하고요. 초등학교 5학년 정도에 한 번 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부모와의 애착 관계, 그 다음에 교육 정도, 예절 정도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서 그게 한번 빵 터져요. 그래서 ADHD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잠재되어 있다가 자네가 성장하면서 그때 빵 터지게 되는데, 그게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요. 그래서 아이가 후천성 ADHD가 터졌다 그러면은 얘는 못 고쳐요. 이미 뇌가 망가진 아이들이에요, 부모에 의해서. 그러면 부모는 나는 애 해줄 거 다 해줬다 그랬는데, 애를 해줄 거 다 해준 게 아니라 애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다 시키고 애한테 너무 강압적이고 강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후천성 ADHD 같은 경우는 이 우뇌형 아이들한테 강제적으로 자뇌 교육을 시켰을 때, 아니면 강제적으로 규칙과 규율 이런 것들, 또 깨끗하는 이런 좌뇌에 해당된 거를 어렸을 때 너무 많이 요구하다 보면은 이 뇌회로에서 오류가 나요. 그래서 지능 발달이 안 돼요. 그래서 우뇌도 낮아지고, 그렇다고 자뇌도 성장을 안 해요. 왜? 좌뇌형 엄마들에 의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 좌뇌가 싫은 거야. 그래서 좌뇌 거부 반응도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아이가 망가지게 돼 있어요. 지능이 더 이상 발달 안 해요. 특히 남자아이들. 남자아이들은 한번 지능 떨어지면 기하급수로 떨어져요. 반대로 제대로 된 교육을 해서 오르면은 기하급수 없이 지능이 올라요. 남자아이들은 그게 달라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초등학교 입학 이후 그렇게 변하고요. 초등학교 5학년 이후는 이 좌뇌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성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대뇌 피질이 그동안 쌓여요. 쌓이고 나서 뭐가 발달이 되냐? 전두엽이 발달돼요. 이 앞에 있는 전두엽이 발달이 되는데, 이때부터는 뭘 할 수 있냐? 이 좌뇌 우뇌 발달돼 있는 이 뇌를 가지고 고등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두엽이 발달되기 전 아이들, 그러니까 같은 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전두엽이 발달되어 있는 아이들, 또 전두엽이 발달되지 않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은 반 안에. 그러면은 6학년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애들이 그다음부터 확 변해요. 공부를 못했던 아이들이 갑자기 공부를 잘해줄 수가 있어요. 왜? 전두엽이 발달되기 전 아이들은 받아들이는 게 뭐 10가지를 가르치면은 2~3가지를 받아들이는데, 전두엽이 발달되어 있으면은 고등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0가지를 알려주면은 20가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학년에서 6학년 정도 되면은 애들 레벨이 갑자기 확 바뀌면서 공부를 못한 아이들도 갑자기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중학교 때 생기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전두엽이 한 5학년 정도에, 5학년에서 6학년 정도에 생기면은 그나마 초등학교 교육은 쉬우니까 이때부터 공부에 재미를 들일 수가 있어요. 갑자기 쉬워지는 거야, 학교 공부가. 그러면서 옛날 거부터 공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중학교 때 생기면은 이미 초등학교 때 재미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하려고 하면 좀 힘들지. 근데 초등학교 때는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좀 있거든. 겨울방학 때까지. 그러니까는 다시 따라잡을 수가 있어. 늦게 터진 애들이. 초등학교 때. 근데 중학교 때 터지면은, 아유, 뭐 초등학교 때 못했는데 뭐 중학교 때 내가 뭐 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는 생일이 좀 빠른 애들이 유리하긴 해요. 그래서 그때 전두엽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본인이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또 무슨 문제가 터지냐면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부모가 아이한테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아이한테 제대로 못해주고 애착관계도 안 쌓이고 그나마 믿는 엄마마저 나를 괴롭혀. 그러면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 이후부터 애들이 일탈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렇게 일탈한 아이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4, 5학년 때까지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아이한테 애착관계를 계속 유지시키고 아이의 고민을 들어주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애가 일탈을 해. 반에서 1등 하는데 애들 맨날 때리고 다녀. 맨날 괴롭히고 다녀.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도 엄마는 공부만 잘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아이는 이제 인성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공부에 연연을 하게 되면은 아이는 인성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학교 들어간 이후에. 그래서 아이의 인성 교육 꾸준히 시켜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공부는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 자기주도 학습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사이는 요때는 뭐냐면은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어떻게 부모가 나한테 해줬냐, 또 이런 교육 스타일이나 자네가 성장하면서 해줘야 될 것들을 부모가 가르쳤는지 안 가르쳐 줬는지에 따라서 아이의 뇌 변화가 한번 오고 이 자네가 그만큼만 성장을 해요. 운해 교육도 중요한데 초등학교 입학 이후 5년 동안의 좌뇌 교육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요, 아이의 뇌 성장은 일단 기본은 끝나요. 좌뇌 운해 성장. 그러면서 너는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하면서 대뇌 피질이 싹 쌓여요. 너는 이 뇌만 가지고 평생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넘어가지고 아이의 운해를 발달시키는 방법 없나요? 아이의 좌뇌를 발달시키는 방법 없나요? 없어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없어요. 발달시킬 수 없어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대신 있는 거를 응용하는 방법은 있어요. 더 그릇을 크게 하는 방법은 없어도 이 그릇 크기에 담는 방법은 있는 거예요.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운해가 이 그릇이 굉장히 커. 뭐 음악적 그릇도 크고 뭐 예술적, 그러니까 미술적 그릇도 커. 그런데 크면 뭐해? 담는 방법을 모르는데 그러면 큰 채로 그냥 나중에 나이 먹고 죽는 거예요. 담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잖아. 이거는 언제 해야 돼요? 6살 이전에 해야 돼요. 그래야 애가 이것저것 해보고 담아도 보고 아 이렇게 해서 내가 실력이 느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성인 돼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한 그런 나이대가 한 40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도 잘리고 집에 있다가 뭐 한번 해볼까 하고 이것저것 했는데 우연치 않게 내가 이런 재능도 있었나? 왜? 맨날 공부만 하다 보니까 자기만의 이런 그릇 크기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 유전적으로 그릇을 크게 갖고 태어났는데 부모가 신경을 안 써서 내가 그런 걸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아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5학년이 넘었는데 애가 이도저도 아니야. 그러면은 이 공부 쪽에서는 찾아볼 거 없어요. 이미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찾아? 못 찾아. 그러면은 방법은 없어. 이 운해 쪽에서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아이한테 이 공부 말고 이것저것 아이랑 얘기를 해서 너 이거 한번 해볼래? 이거 한번 해볼래? 한번 해봐요. 근데 유아 시기 때 안 했는데도 우연치 않게 잘 따라가는 게 있어. 그러면은 그게 찾은 거예요. 그 아이의 재능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못해도 중학교 3학년까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애가 5학년이 됐는데도 공부를 못해. 그러면은 6학년 때까지 한번 봐도 돼요. 전두엽이 쌓이고 난 다음부터 애가 실력이 확 늘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요거는 기다리는 거고. 그러면서 운해에 있는 이런 글 쓰는 능력부터 해서 미술적 능력, 음악적 능력, 이런 여러 가지 능력들을 다 찾아봐요. 그러니까 끝에 글씨가 가가 들어가는 직업 있죠? 이런 것들에 해당해서 쫙 찾아보시고요. 그 중에서 어렸을 때 아이가 좋아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아이랑 상의해서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아이의 다른 재능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데 끝까지 나는 공부해요 이러면은 지금 이미 공부 잘해서 막 상위권 달리고 있는 애들을 쫓아갈 수도 없어. 그리고 나중에 쫓아가는 애들이 어떻게 걔네들을 잡아. 진짜 간혹 가다 가뭄에 풀나듯이 잡는 애들이 있는데 그 0.1%의 확률에 우리 아이를 집어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는 대로 해. 학교 다니면서 그냥 공부 한 중간 정도만 유지하면서 사고만 치고 다니지 말아라. 저 정도만 해주고 그 다음에 운해에서 차라리 아이의 재능을 찾아주는 게 아이 나중에 먹고 살 길이에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사이에 전전두엽이 발달하면서 중학교부터는 수학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전체적으로 더 어려워지는데 아이들이 해요. 이 전전두엽 때문에. 근데 이 좌뇌랑 우뇌랑 발달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최종 다 써가면서 전전두엽을 해야 되는데 우뇌가 텅 비어 있어. 아이들이 텅 비어 있어. 좌뇌는 발달돼 있는데 딱 그 부모가 시키는 그 영역만 발달돼 있어. 조기 영어 시키는 애들은 당연히 조기 영어 영역만 발달돼 있지. 한국어가 아니라 조기 교육에 의한 영어 영역만 발달돼 있어. 수학 많이 시켰어. 그러면은 수학 연산에 관련된 그 영역만 발달돼 있어. 어렸을 때부터 암기 많이 시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단순 암기에 관련된 영역만 발달돼 있어. 그리고 나머지는 없어. 텅 비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와, 나 영어도 잘하네. 유아식 영어도 잘해. 우와, 애가 벌써 구구단을 해? 6살인데 구구단을 해? 딱 그랬는데 7살, 8살 돼서 딱 웩슬러 검사하잖아요. 얘네들 100도 안 나와요. 기껏해야 90 나와요, 90. 그래 놓고서는 애들 이제 나중에 학교 가서 못하면은 지금까지 돈 들였는데 이게 자기 애가 멍청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그래도 우리 애는 잘해. 그래도 우리 애 대학교 보낼 거야. 서울대 보낼 거야. 서울대 의과 보낼 거야. 또 이런 거 한다고. 그다음 5학년 돼서 애들이 이제 공부도 안 되고 인성도 안 좋고 또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이제 보통 부모들이 자기 합리화하느라고 모든 걸 애 탓, 애 원망을 하게 되는 거야. 본인이 그렇게 시켜놓고 애 다 망가뜨려 놓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냥 정상적으로 키웠으면 IQ 100짜리 애 나오는데 이런 조기 교육을 수천만 원 들여놓고 막 시켜놨더니 애가 IQ가 90이야. 가만히 놔두면 110까지 성장할 애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아이의 뇌 변화는 첫 번째 0에서 24개월 사이에 수초와 작어, 이때는 지능 발달 단계로 모국어 발음을 담당하고 이때 모국어 선정을 잘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인데 왜 모국어 선정을 잘해줘야 된다는 이런 강의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영어 시키지 말아요. 제발 시키지 말아요. 속지 말아요. 조기 업체 교육에 속지 말아요. 조기 영어 학원에 속지 마세요. 본인 아이 잘못했다고 이 학원에서 책임지지 않아요. 선택은 부모의 몫이에요. 하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그때 뭐 조기 영어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 다 사기꾼들이에요. 믿지 마세요. 이때 숫자 작업할 때는 애들 절대 스트레스 주지 말고 아이랑 잘 놀아주면서 이런 말을 잘할 수 있는 모국어에 대해서 말을 잘할 수 있는 그 능력만 해주고요.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는 아이의 인성교육. 근데 뭐 인성교육이라 다른 거 없고 애착관계 유지만 잘 시키면 돼요. 엄마, 그 다음에 아빠,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 엄마의 친구들. 그리고 이때는 아빠의 역할이 중요해요. 왜? 하루 종일 남자를 볼 일이 없어. 그래서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는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은 아빠가 무조건 아이랑 몸으로 놀아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60개월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60개월까지. 60개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60개월이에요. 하도 조기 교육을 하니까 그래 시키면 시켜. 근데 대신 60개월까지는 좀 하지 마. 우리 상담사 하는데 그래도 커트라인이 60개월이야. 아예 안 시킬 수는 없지만은 60개월까지는 조기 영어도 시키지 말고 애들 한글도 시키지 말고 수학도 시키지 말고 아무것도 시키지 마 제발. 그대로 시키면 애들 문제 생기니까 하지 말아라. 라고 커트라인 잡아놓은 게 60개월이에요. 근데 그거마저도 이제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60개월이고 외국은 60개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잡아놓은 게 이제 만 7세인데 우리나라는 이것까지 또 땡겨가지고 그냥 7세. 7세까지 그냥 운의 발달 가능, 왜냐면은 좌뇌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의 발달이 가능 있는 게 7세. 가지고 7세 이후부터는 애들 그래도 기본적인 한글이나 또 덧셈 정도, 뺄셈 정도는 하고 학교를 가야 된다는 거. 이때 또 영어 막 더 시키지 말아요. 애들 영어는요 나중에 한 번 더 강의할 건데 애들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영어 막 시키지 말아요. 특히 남자애들 좀 제발 좀 하지 말아요. 남자애들 조기 영어 시키면 나중에 한국말도 제대로 못해. 제발. 그리고 초등 입학 후는 뭐냐? 이때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아이들은 초등 입학 후에 ADHD가 이제 발현이 되기 시작하고요. 드디어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은 애들은 IQ가 팍팍팍팍 떨어지기 시작해요. 사회 부적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잘 큰 아이들은 제대로 잘 크기 시작하면서 입학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5년 동안 좌뇌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좌뇌에 해당하는 이제 본격적인 언어 능력, 논리, 독서 능력, 정리정돈, 또 체계적이고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심, 또 계획, 수학,
말빨, 그 다음에 작업 진행, 분석, 판단 능력, 또 전략, 이런 것들이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5년 동안 성장한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아이는 평생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뇌 하나도 발달 안 시켰잖아요. 얘는 우뇌가 텅 빈 상태에서 평생 살아가게 돼요. 텅 빈 거를 채울 수는 없어요. 알고 계세요? 뭐 초등학교 들어가서 우뇌 발달하는 방법 있을까요? 없어요. 이거 막 성인 돼서 우뇌 발달하는 방법, 뭐 초등학교 때 우뇌 발달하는 방법 막 써있잖아요, 유튜브에. 그거 다 구라예요. 그러면은 뭐하러 어렸을 때 우뇌 발달을 왜 시켜? 유아시키고 뭐하래? 어렸을 때 이거 다 이거 수학 공부 이런 거 다 시키고 학교 가가지고 심심풀이로 시키면 되지. 왜 이런 거를 하냐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어렸을 때 우뇌 어느 일정 부분을 발달시키는데, 어렸을 때 6개월이면 될 거를 어른이 되면은 10년을 해야 돼요. 그 똑같은 양을 발달시키려고 그러면은 그만큼 노력이 더 들어가고, 어렸을 때는 끄적끄적해서 하루에 뭐 1시간씩 해가지고 뭐 6개월 동안 해서 이만큼 크게 한 거를 어른이 돼서 하면은 이거를 집중적으로 막 3시간 4시간씩 해서 한 6년 7년 8년을 해야 아이 6개월 했던 거랑 비슷하게 성장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시간을 따져버리면은 아이는 하루에 할 수 있는 뭐 30분씩 해가지고 여러 개를 할 수 있는데, 그 시간만큼 성인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은 이 여러 가지를 똑같은 양만큼 늘리려고 그러면은 성인은 하루도 안 쉬고 이 여러 가지를 10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6개월이면은 3, 4개를 발달시킬 수 있는 건, 성인이면은 그거를 10년을 해야 된다. 10년. 쉬지도 않고 일도 안 하고 그 정도 양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 제발 좀 시켜요. 어렸을 때 애가 못해도 상관없어. 1개월 하다가 그만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1개월만큼 성장해 있어. 2개월 하면 2개월만큼 성장해 있고. 근데 우뇌는요, 시키면 시키는 만큼 기하급수로 커져요. 유아시키 때는. 성인이 되면 노력한 만큼 커지는데, 이 우뇌는 어렸을 때 우뇌는 성장 속도가 기하급수로 커져요. 기하급수로. 5세에서 6세 사이에 이제 좌뇌 우뇌 다 발달이 끝나면서 전체적인 대뇌피질이 쌓이고, 이때부터는 좌뇌 우뇌 더 이상 발달 안 해요. 끝나요. 그리고 전전두엽이 쌓여요. 6학년부터 중2 사이에. 이때부터 다시 한번 IQ 수치가 올라요. 고등 지능이 발달되면서 IQ 수치가 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전두엽이 쌓이기 전에 IQ가 80이에요. 근데 전전두엽이 쌓이면서 IQ 수치가 갑자기 휙 올라가서 한 95까지 올라올 수도 있고, IQ가 전전두엽 쌓이기 전에 100이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아이들이 이제 전전두엽이 쌓이면서 전체적으로 뇌 활용하는 이런 학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또 한 120까지 성장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전두엽이 쌓이면서 갑자기 고등지능이 활성되는데, 이때 일탈하거나 놀거나 또 나쁜 짓을 하면은 이 IQ의 지능이 나쁜 쪽으로 성장을 해요. 범죄 쪽으로 성장을 하는 거고, 학습적으로 성장하는 애들은 또 학습에 관련 뇌가 그때부터 본인이 발달시킨 것만큼, 또 예술적으로 하는 애들은 예술적으로 발달시킨 이런 것들이 좌뇌랑 우뇌랑 같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고등으로, 그때부터는 5, 6학년 넘어서 이제 전전두엽이 쌓이면서는 좌뇌 우뇌를 같이 써요. 전체적으로 같이 호환을 하면서 써요. 빌릴 건 빌리고 쓸 건 쓰고. 근데 결국은 다 처리는 좌뇌에서 하죠. 그래서 우뇌가 얼마나 발달돼 있냐, 이거에 따라서 좌뇌의 이 쓰임새가 달라져요. 우뇌를 기본적으로 많이 발달시켜야 되는데, 이게 옛날 조기 영어랑 지금 조기 영어랑 달라요. 옛날 조기 영어는 뭐 기본적인 뭐 알파벳송이나 뭐 A, B, C, D 뭐 이런 거나 하고 애들끼리 놀고 영어로 놀고 그냥 이 정도였지, 무슨 원어민을 갖다 놓고 뭐 대화를 시키고 무슨 36개월 전 아이들한테 뭐 영어 뭐 비디오 틀어주고 그런 게 없었어, 우리 때. 근데 원장들이 우리 애도 뭐 애들 영어 시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영어랑 지금 애들 영어랑 달라요. 지금 영어 유치원하고 옛날 영어 유치원하고 달라. 근데 우리 애도 영어 유치원을 해가지고 뭐 했니, 뭐 지금 뭐 대학교를 갔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때 얘기고, 지금 이렇게 막 조기 영어 나와가지고 막 미친 듯이 하기 시작한 게 지금 4년 전 얘기야. 4년 전, 그 5년 6년 전만 해도 이렇게 미치지 않았어요. 근데 코로나 전 해가지고 갑자기 이게 돈 벌어먹기 제일 좋거든, 영어 유치원이. 애 하나에 무슨 250만 원씩 하는데, 야, 그거만큼 잘 되는 장사가 어딨어. 그러니까는 뭐 영어 유치원 들어올 애들을 괜히 뭐 레벨 테스트니 해가지고 괜히 더 레벨 테스트야 하기 위한 또 선행이 또 존재하고. 그러니까는 애들이 24개월 이전에 이런 거 하는 거야. 이것저것. 그러니까 애들이 망가지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뇌 발달 과정, 이게 지금까지 제가 10년 동안 연구했던 뇌 발달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빼먹은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부모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기본적인 뇌 발달 과정이고요. 여기서 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또 세부적으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해서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은 또 제가 이 뇌 발달 과정에서 또 분해해서 하고요. 일단은 뭐 제 교육 자체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알고 계시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혼자 독자적으로 연구를 한 거기 때문에 찾아보려도 없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밖에 없고, 그나마 먼저 하신 분이 홍영표 박사님 있고, 근데 홍영표 박사님도 이렇게 깊게는 안 하고요. 그냥 기본적인 뇌 발달 과정 도 아니고 그냥 자네 운에 하는 역할, 이 정도 뿐이었고, 이렇게 자네 운에 발달해서 아이들 또 학습에 접목시켜 가지고 운해형 아이들 학습법, 자네 아이들 학습법, 운의 성격, 자네 성격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고 계시고요. 기본적으로 나온 뇌에 대한 학술 자료 바탕으로 우리나라 문화에 맞춰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런 성격이나 환경에 따라서 한 거고, 지금 제 강의는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는 거고요. 10년 후에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 현재에 맞춰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몇 년 후에 조기 교육이 더 심해지고 아니면은 조기 교육이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그래서 앞으로 2년 후면은 오히려 제 강의가 더 뜰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묻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망가지는 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서 들어주시고요. 좀 조기교육 업체들도 너무 애들을 돈으로 보는 그런 걸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이런 뇌에 대해서 좀 알고 하셔야지. 이 조기교육 업체도 남이 했던 이 논문 자료들 이용해서 이 사람이 이랬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개인적인 생각은 없어. 왜? 얘네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되니까. 당신네들 왜 이렇게 했어? 아니, 이쪽 교수님이 이렇게 논문 발표해서 우리는 그대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바지 사장 쓰는 거야, 바지 사장.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 원래 이게 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에 해당하는 이 업체들이 좀 다 이게 꼬리 자르기나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놔요. 자기 혼자의 책임을 안 져. 책임의식이 없어.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걸로 강의 끝내도록 하고요. 또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또 알고 싶은 내용 있으면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